1989년 10월 20일 금요일, 47살의 에드워드 발독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의 남부 교회에 있는 캥거루 포인트의 한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다트도 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정이 되기 전 집에 가기 위해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비틀비틀 걸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 그의 옆에 차량이 멈춰섰는데 그곳엔 4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4사람도 여성 전용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시고 나와 차를 몰고 있던 상태였죠. 차량의 한 여성이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넸고 얼마 뒤 에드워드가 차에 올랐습니다. 에드워드는 정말 만취 상태였기에 뒷좌석에 오른 지 얼마 안 돼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오전 5시, 이른 시간 조깅을 위해 공원을 돌던 한 남성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뭐에 걸린 거야 라며 확인을 하려 다가갔고, 온통 혈흔으로 뒤덮인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그것을 발견해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곧 병리학자를 통해 상처와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자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의 앞과 뒤쪽의 상처가 주요 상처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그의 의류와 지갑, 신발을 발견하며 생각보다 풀기 쉬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지갑엔 본인의 카드가 들어있었고 그의 옆에 남성용 신발 한 켤레, 그 신발의 한쪽에 미스티 위긴턴이라는 이름의 카드가 들어있었죠. 경찰은 은행을 통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해 오전 10시 브리즈번 북부의 한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카드의 주인 트레이시 위긴턴이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이시에게 카드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물었죠. 이 카드가 왜 숨진 사람의 신발 안에서 발견됐을까요? 라며 말이죠. 트레이시는 전날 밤 공원에서 킴 자비스와 트레이시 워라는 친구들과 놀다가 잃어버렸다고 알렸습니다. 트레이시는 총 3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다 전날 밤 공원에 있던 것은 맞다고 대답했죠. 경찰은 현장으로 트레이시를 데려가 그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서 놀았는지 등등. 트레이시는 2 친구들과 놀았다는 놀이터로 데려갔고 이곳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경찰은 이 근처에서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어 사망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트레이시는 안 돼! 라고 외치더니 애인 리사 퍼신스키의 이름을 알리며 사실 함께 놀던 사람이 더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전에는 현재 여자친구 데비에게 바람 피우는 상대인 리사를 거론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번째 인터뷰에서 경찰은 트레이시에게 네가 함께 있다던 친구들이 네가 전날 밤 시신을 봤다고 말하더라 라고 전하자 트레이시는 사실 보긴 봤는데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잊어버리기로 했다 라고 전했죠. 그리고 곧 3번째 신문이 있었고 경찰은 트레이시에게 친구들이 자백했다고 알렸습니다. 트레이시는 곤란하고 괴로워 보였지만 이내 다시 테이프를 넣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그렇게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말한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운을 띄우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백합니다. 트레이시는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커가는 동안 트레이시는 오컬트에 빠져들어 강습회에 참여하고 타로 카드를 즐겼으며 자신이 흡혈귀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또 다른 자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밥이라는 인격이 흡혈을 해야 한다며 설득을 했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2주 전 그녀는 리사를 만났고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녀와 바람을 폈죠. 리사와 킴, 워 3사람은 모두 트레이시의 영향으로 오컬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마 그런 것들 말입니다. 사건 당일 리사와
또 다른 친구들인 킴 저비스와 트레이시 워 커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린 브리즈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남자를 유인해볼까? 대화했죠. 그를 흥분하게 만들고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그 후엔 자신이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한껏 마시고 사냥을 하자 라며 이야기를 하곤 술집에서 나와 차를 출발시켰고, 그런 그들의 눈에 에드워드가 보인 겁니다. 네 사람은 에드워드를 차에 태운 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트레이시는 리사에게 웨스트엔드의 올레이 공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주차시키고 트레이시는 에드워드에게 좋은 시간을 갖자며 강둑으로 데려갔고, 트레이시는 잠깐 기다리라며 볼일을 보기 위해 어두운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드워드는 옷을 벗어 정리해 조정클럽 롤러 도어 아래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뒤 어두운 곳에서 트레이시가 나타났고, 에드워드는 이따가 돼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트레이시는 체격도 컸고 180이 넘는 키에 몸무게도 90kg대였기에 그를 제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뭐 하는 거야? 트레이시에게 물었고, 트레이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칼을 이용해 그의 숨을 거둡니다. 트레이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숨죽여 지켜보았죠. 그의 모습은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수많은 자상을 입었습니다. 트레이시는 그의 숨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고 강으로가 칼을 던져버린 뒤 손과 팔에 묻은 혈흔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탈의했던 상의를 입고 자신을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트레이시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혈액 섭취를 위해 에드워드를 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현장을 떠났죠. 트레이시는 범행을 저지른 뒤 친구 집에 가 잠을 잤고, 이른 아침이 돼서야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돌아가 카드를 찾으려다가 어떤 남자가 에드워드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목격해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죠. 그리고 본인의 집에 돌아가 여자친구 데비에게 알렸고, 데비는 트레이시를 데리고 다시 공원으로 갔지만 그땐 경찰이 와서 현장 수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트레이시에게 여자친구 데비가 수면제 2알을 건네주었고, 그것을 먹은 트레이시는 곧 잠이 듭니다. 그녀가 잠든 지 3시간 후 경찰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초조해하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찰이 찾아오자 트레이시는 무척 침착했고 별거 아닌 일이라는 듯 경찰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입니다. 동기가 불분명했기에 경찰은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 동안 사귀며 함께했고,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사이가 소원해졌었지만 다시 잘 지내려고 했답니다. 리사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잘 지내보려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트레이시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그것에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트레이시는 검은색으로 머리를 물들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범행을 저지르기 전 트레이시는 세 사람에게 먹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세 사람은 그 말의 느낌이 흡혈을 하겠다는 듯 들렸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친구들은 무서워서 차에 있었기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쉬는 숨에서 혈액으로 추정되는 냄새가 난다고 확신했죠. 트레이시와 애인 리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킴 자비스와 트레이시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2년형으로 감형됐는데 트레이시워의 변호인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킴 자비스가 범행에 참여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트레이시는 4번의 가석방 신청을 하지만 전부 거절당하다가 2011년 통과되고 22년을 복역한 뒤 풀려납니다.
가석방 조건이 그녀가 피해자 가족들과 접촉을 금하며 그녀의 사건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그녀는 2012년 1월 11일 46살의 나이로 풀려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발에 넣어졌다던 카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에드워드가 술에 너무 취해서 본인 카드인 줄 알고 집어서 신발 안에 넣었다. 혹은 트레이시에게 있는 여러 자아 중 하나가 이런 범행이 너무 싫었기에 막으려고 직접 신발 안에 넣었다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트레이시 본인조차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카드는 대체 어떻게 에드워드의 신발 안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트레이시는 오컬트에 심각하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이었고 동그라미 안에 별을 그려 나오며 오컬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밤에 친구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 빙 둘러 앉아 본인에게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죠. 차에 같이 탔던 트레이시의 친구 원은 트레이시가 악마의 신부이며 고양이처럼 보이는 눈만 남기고 몸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믿었답니다. 킴 저비스는 트레이시가 괴물 같은 힘을 지녔다고 믿었죠. 이런 것도 어리고 자유가 있는 일반이었을 때 유지가 가능했을 텐데 감옥에선 어땠을까요? 친구들을 속였듯 다른 수감자들을 오컬트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혼쭐이 나고 오컬트를 쏙 빼내고 가석방 됐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녀가 오컬트를 버렸을 것 같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지만 집에선 계속해서 믿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풀려났다는 점에 놀랍지만 제발 아무 사고 없이 부디 조용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트레이시에게 해를 입은 에드워드가 지금은 다 잊고 푹 쉬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